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학기에 금속 가공학이라는 수업을 맡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비대면으로 일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주가 무조건 비대면인데 일단은 나중에 사실은 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비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비대면으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시험은 이제 일단 대면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지난 학기에 이제 비대면으로 했더니 좀 불성실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학생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업한 내용들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이런 검색한 내용들이 답지에 주로 메인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과목에 해당하는 정확한 답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나는 분명히 전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답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을 다 저장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답안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 가공학이라는 수업은 이제 재료 강도학, 지난 학기에 배웠었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재료 강도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재료의 기본적인 성질, 일단 기계적 성질 같은 것도 했죠. 그래서 인장 특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형, 거동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금속 가공학은 실제로 소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쭉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밀어야 되느냐, 눌려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게 금속 가공학이고, 또 약간 프랙티컬하게 피로나 파괴나 크립이나 이런 특성들까지도 잘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금속 가공학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평가 방법은 과제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것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제 그 불성실한 친구들은 좀 마음이, 제가 사실은 제가 열심히 강의를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정말 어떤 친구들은 진짜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A+ 이런 좋은 학점들이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학기에는 이 상대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조금 부족했더라도 성적이 잘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이번 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가 지난 학기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제가 대충 해도 성적 잘 나가겠지라고 하면은 지난 학기에 비해서는 한 그레이드 이상씩이 낮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진짜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전달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꼭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재로 쓰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디터 책,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동영 교수님의 소성 가공학,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메탈 포밍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쓰이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이 100% 제 강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제 강의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런 교재들을 통해서 활용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 교재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저기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재구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 일단 주로는 강의 자료, 그 다음에 강의 교재, 여러분들 또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읽어보면 마음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개요. 이번 주는 강의를 소개하는 거죠. 이런 강의다, 저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재료 강도학에서 배웠던 부분들도 조금은 복습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력과 변형률. 그 다음에 응력과 변형률은 재료 강도에서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탄성 변형, 그럼 제가 말씀드린 피로미 파괴, 그 다음에 비틀림, 굽힘, 토션, 밴딩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금속 가공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가공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단조니, 압출, 인발. 단조라고 하는 거는 땡땅땅 때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 압출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떡 뽑듯이 뒤에서 쭉 눌러주는 과정. 인발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당겨주는 과정. 아변이라고 하는 거는 롤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판재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 뭐 판재 성형은 판재를 만든 다음에 그 어떤 그 틀 안에서 판재 성형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여유가 되면은 뭐 적층 제조나 이런 부분들도 더 이게 어드밴스드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강의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뒤에 이제 있는 내용은 그 포항공과대학교의 그 김형섭 교수님, 제가 이제 수업을 예전에 들었었습니다. 김형섭 교수님 강의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은 그 강의 자료를 쓴 것이고, 뒤쪽에는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왜 그 기계적 성질, mechanical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적 성질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볼 why does stuff fail? 그래서 어떤 것들이 왜 파괴가 일어나는가? 왜 fail이라고 하는 건 실패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재료에서는 파괴가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fai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파손이다 그러면 failure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괴가 왜 발생하는가? 뭐 그런 부분들 고민해봐야 되겠죠. How does it fail? 어떤 식으로 파괴가 발생하는가? What type of stuff fails? 어떤 것들이 이런 파손이 발생하는가? 즉, 뭐 그게 배냐, 아니면은 뭐 다리냐, 아니면은 뭐 비행기냐, 아니면 마이크로 머신, 굉장히 작은 그런 디바이스냐, 아니면은 뭐 신체에 들어가는 생체 재료, 메디컬 디바이스, 또는 이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뼈가 뭐 금이 갈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 스노우보드 타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거의 스노우보드 제가 뭐 진짜 열심히 탄 것만 한 10년 정도 탔습니다. 열심히 탄 것, 그 시즌권 끊어가지고 굉장히 날라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잘 못할 때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딱 이게 앞으로 딱 넘어지는 순간 그냥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의 뼈도 부러질 수가 있겠죠. 왜 부러지겠습니까? 왜 파손이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어떤 이런 외력이 가해지거나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가, 방지할 수 있는가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에어쇼 하다가도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들, 그 다음에 뭐 타코마에서 다리가 무너진 것들, 그 다음에 뭐 또 또 여기서 뭐 에어포스 이런 보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비행기인데, 거기서 또 충돌이 파괴가 발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미터라는 단위 아시죠? 미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키가 뭐 1점 몇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미터를 생각할 수 있고, 미터를 1000으로 나누면요,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밀리미터는 여러분 눈금 자에 있는 그 단위가 되겠죠. 밀리미터를 또 1000으로 나누면 그건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겠고요. 마이크로미터를 또 1000으로 나누면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나노미터 스케일. 나노미터 스케일이면 거의 원자 단위입니다. 원자가 하나, 두 개 정도, 세 개 뭐 이렇게 있는 게 옹스트롱이라는 단위인데, 그래서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는 거의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래서 10분의 1 나노미터가 1 옹스트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단위가 이제 원자를 나타내는 단위니까, 나노다 그러면은 거의 원자 한 뭐 3개, 4개, 뭐 5개, 뭐
많아봐야 뭐 7, 8개 뭐 이런 정도 되는 그런 단위가 나노미터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조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이 원자 구조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나중에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조금 더 스케일이 더 커지겠죠. 마이크로미터 스케일.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마이크로 머신입니다. 마이크로 머신. 그 기계과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MEMS라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머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계과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안타깝지만 사람의 치아입니다. 그래서 부러졌죠. 이게 크랙이 발생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거는 EBSD라고 한 테크닉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크랙이 전파하는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스케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나중에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은 제트 엔진과 같은, 이거는 뭐 스케일이 뭐 미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큰 스케일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이 기계적 특성의 차이를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파괴가 발생한다, 브레이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거의 뭐 여기에 있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금속 뭐 쪽에서 제가 하는 수업들은 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뭐 요 5가지에서 거의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이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성 변형. 1딩이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 지점 이상부터는 이제 1딩, 요 지점 1딩이죠. 요 지점이 넘어가서부터는 우리가 이 가공 경화 또는 소성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성 영역.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영역이죠.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게 바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는 거는 1딩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소성 변형, 우리가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영구적인 소성 변형이 소성 변형이기 때문에 한번 변형이 일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 클립 같은 것들을 제가 이 정상인 상태의 이 페이퍼 클립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구부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클립을,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구부리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소성 변형이 발생한 거죠. 소성 변형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제가 이 정도로만 눌렀다가 다시 하면 이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탄성이죠. 탄성, 일라스틱.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이렇게 쭉 이거 이렇게 계속 누리면 쭉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으로 제가 원래 이제 클립이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은 그 인스테니어스 프랙처. 자, 이거는 이제 갑자기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연필이 뭐 부러진다라던가, 연필을 또 어디 있나? 연필 여기 있습니다. 연필이 연필심이 이제 이런 게 갑자기 뚝 하고 부러지면 뭐 아까우니까 부러뜨리진 않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부러지는 게 바로 이제 이 인스텐테니어스 프랙처. 그 다음에 뭐 이빨을 또 제가 지금 강의를 위해서 부러뜨릴 수는 없겠죠, 그죠? 이빨 같은 거, 그죠? 임팩트 프랙처, 갑자기 이렇게 깨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fatigue, 피로는 delayed fracture죠. 그러니까 instantaneous fracture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바로 파괴가 발생하는 거예요. 쨍 하면 그냥 이거 만약에 하면은 뚝 하면 바로 부러지는 게 instantaneous, 즉각적인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 파괴, 천천히 파괴가 발생하는 거는 바로 fatigue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클립을 끊는 방법, 클립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어려운데, 클립을 끊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여기에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뭐 이거 엄청 이게 저주기 필요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주기 필요. 접었다가 폈다가 계속 여기에다가 주는 거죠. 이거를 힘을 이렇게 가해서. 자, 이게 바로 제가 퍼티그로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힘이 굉장히 좋은 친구, 나는 헬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이 엄청나다, 그런 친구들은 이걸 자꾸 그대로 잡아당겨서 끊으면 되겠죠. 그건 뭘로 끊는 겁니까? 텐사일 스트렝스로 끊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만약에 이거를 힘이 엄청 좋은 친구들은 그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장 시험기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사람은 자, 이렇게 한데,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정도 힘을, 자, 이제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방금 딱 그 순간에 부러졌는데, 자, 이게 바로 제가 이 퍼티그로 이 그 클립을 페일리어를 만들어준 거예요. 파손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거를 퍼티그를 활용하지 않고 엄청나게 힘이 좋아가지고 이걸로 한다고 했으면 힘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 못합니다. 저는 못하는데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안 썼죠. 그냥 이것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소성 변형이 크게 그 필요하지 않다. 그 퍼티그로 그 파괴를 일으키려면. 그러니까는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파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게 바로 퍼티그가 되겠습니다. 무섭죠, 이거. 왜냐면은 이거는 계속 흔들흔들만 거려도 언젠가는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페이퍼 클립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bending that paper clip back and forth several times.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저 횟수를 셉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 횟수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거를 사이클 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거를 쭉 이제 나타낸 그런 커브가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뭐 SN 커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를 파괴를 일으키는 방법, 그 다음 뭐냐면은 이 환경적으로 environmentally assisted cracking. 제가 이제 이 철사를 어떻게 하면 또 파괴 일으킬 수 있느냐, 그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슬겠죠, 그죠? 녹슬어서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환경적으로 이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딜레이드 프랙처입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딜레이드 프랙처라고. 그래서 이 소금물로 해서 파괴시키는 거는 근데 힘이 안 들죠. 거의 이 부식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일단은 다른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인장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힘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에 힘이 걸려 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피로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작은 힘만으로도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작은 힘까지 디텍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환경적인 부분. 그러면 가만히 놔둬요. 얘를 가만히 놔두면 녹슬어서 결국에는 다 그냥 부식돼가지고 파괴가 발생하겠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는 피로도 주고, 이건 이제 환경 피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피로를 준다는 게 페이퍼 클립 back and forth를 한 다음에, 환경은 뭐냐? under salt water.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이 대기, 그냥 공기 지상에 세워놓은 거랑 또는 이제 바닷물 속에 있는 구조물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다리 같은 것들이 뭐 잘 지어야겠죠. 뭐 사천대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뭐 그다음 삼천포대교, 이순신대교 이런 것들 굉장히 우수한 공법으로 또 우수한 재료로 잘 지어진 그런 다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는 이제 Environment Assisted Cracking이니까 이건 응력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죠. 그냥 뭐 아무런 응력 없는 진짜 소금물에만 집어넣는 겁니다. 아까 케이스는 소금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응력을 좀 주면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파괴가 발생할 텐데, 아니면 그냥 코로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폴리싱 많이 이거 웨어 이걸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다 폴리싱 사포 같은데 다 갈 수 있겠죠.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신소재 공학, 금속 공학 실험하다 보면 열심히 폴리싱 하려고 다 시편 갖고 와가지고 다 이거 보면서 아 이거를 나 이제 열심히 폴리싱, 맨날 폴리싱하는데 라운딩이 생기고 또 폴리싱하고 또 라운딩이 생기고 계속 폴리싱하다 보니 갑자기 시편이 없어졌네. 다 갈려서 없어진 거죠. 그게 바로 웨어, 마모되어서 없어진 겁니다. 시편이 사라졌죠. 막 울고 있으면 또 다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전, 부식이 되거나 아니면 웨어, 그래서 이거는 서피스 데미지, 표면이 손상을 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괴가 일어나는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한 뭐 5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사실은 뭐 큰 뭐 무리가 없지 않아요. 요것만 잘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도 좀 한잔하고.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광고가 들어오진 않겠지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그 소성 변형, failure by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로드가 가해진 거, 여기 휘었죠, 보면은. 여기서 permanent deformation이 가해졌다. 이 다리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큰 응력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변형이 일어난 것 때문에 갑자기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타코마라고 하는 동네에 서스펜션 브리지, 이거 지탱해주는 그런 다리인데, 여기에서 1940년대 이런 파괴가 발생한 거죠. 이거는 오버로디드라고 하는, 오버로드라고 하는 건 로드가 그 하중이잖아요. 오버는 이제 그 넘쳤다. 여러분 뭐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뭐 게임에 오버로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오버로디드라고 하는 거는 이 하중을 넘어갔다. 내가 생각하는 하중은 뭐 500메가파스칼인데 그거를 넘어가면은 소성 변형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파괴가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에 의한 그런 파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instantaneous impact fracture, 이거는 이제 어떤 임팩트, 충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500 T2 탱커, 그 다음에 뭐 2700대, 이 500이라고 하는 대수입니다. T2 탱커 500대, 리버티호 2700 척이라고 해요. 배니까 2700 척이 이제 건조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전부 다 뭘 했냐? 웰딩, 용접을 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브리틀 스틸. 그래서 엄청나게 그 취성인 그러한 철강 소재로 만들었다라는 취성. 그래서 하나 만들 때 자신감 있었겠죠. 나 빨리 만들어야겠어. 나 뭐 금방 만들지 뭐, 이렇게. 나 잘 나가잖아. 5일 만에 만든 겁니다. 5일 만에 쫙 만들어준 거죠, 이 친구들. 나 잘 만들어.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한 30% 정도가 바로 파손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극심한 파손이 발생합니다. 캐타스트로픽한 페일리어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균열이 어디서 시작되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응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그 승강구의 뭐 모서리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뾰족한 부분들, 날카로운 부분, 파여 있는 부분, 그런 데가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괴가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 propagated,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propagated rapidly through the steel hull as the metal became too brittle at low temperature. 왜냐하면 또 이 겨울이거나 이런 극저온이거나 이런 때 되면은 더 이 취성이 되거든요. 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깨진다라는 겁니다. 잘 깨지는 게
저온에서 왜 더 잘 깨지냐? 여러분 그거 그 옛날에 호기심 천국 이런 거 보면 액체질소 같은 거 막 부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금붕어 이런데 액체질소 막 부으면 갑자기 금붕어가 막 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녹으면 막 살아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장미꽃 같은 거를 이제 거기다 액체질소 부으면은 장미꽃을 딱 떨어뜨리면 장미꽃이 깨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취성이 되는 취성. 극저온이 되면은 잘 깨지는 그런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 뭐 추운 겨울이나 또는 뭐 그 극지방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훨씬 더 파손이 잘 발생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콩코드 여객기입니다. 콩코드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는 이제 얘들이 2000년대 최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요때쯤 태어났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대충 뭐 나이가 요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1900한 뭐 97, 8년 뭐 2000년 이렇게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 콩코드 여객기 초음속 여객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뉴욕 갈 때 한 3시간 뭐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갑니다. 지금은 한 6시간 걸리는, 지금보다 더 빨리 가는 그런 비행기죠. 근데 이제 이륙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게 그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109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piece of metal on the runway, 그러니까 비행기 활주로에 이 조그만 그러한 동전 같은 그런 금속성 물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비행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이렇게 가야, 왜냐면 이륙을 해야 되니까 쭉 가는데 거기에서 작은 금속성 물체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비행기 타이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여기에서 이 완전히 이제 고온 마찰 상태가 되니까 불이 붙는 거죠. 불이 붙으니까 타이어로 불이 붙는 겁니다. 바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 타이어까지 붙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비행기는 사실상 그 비어 있는 공간은 다 연료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날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뭐 사람이 타는 부분이라 엔진이 들어가는 이런 동력계통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 다 연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연료를 어디에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 연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얘들이 어디로 연결되냐? 그 불 붙은 게 연료통까지 연결 딱 되는 거죠. 그럼 연료통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뭐 완전 폭발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항공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FOD라고 Foreign Object Damage, FOD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이 손상 아니면 파손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공군이나 이런 데서도 뭐 예를 들자면 활주로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저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fatigue, 그 다음에 delayed fracture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fatigue나 delayed fracture 이쪽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헤빌랜드 코멧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보시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는 비행기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창문 모양이 네모 모양으로 생겼죠. 네모로 지금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 네모로 생겼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그 배 케이스에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네모로 생기면 그 코너 쪽에 이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응력이 집중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기서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비행기들은 이제 이륙 착륙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fatigue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요 비행기는 그 알로하 에어라인,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 하와이의 섬이 크게 뭐 여러 개 있는데 주로 이제 관광 많이 가는 섬이 4개 정도 있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섬.
신혼여행 많이 가는데 오아우라는 섬이고, 그 다음에 마우이랑 비가일랜드, 그다음 그런 카우아이 이런 섬들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섬이니까 비행기니까 이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이착륙이 굉장히 빈번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날아다니는 데가 이 계속 그 섬과 섬 사이니까 약간 그 습한 그 바닷물 환경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이 얘들이 나는데 그 퓨셀라지 동체의 이 껍데기 뚜껑 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이냐? 부식 때문에. corrosion and small cracks. 왜냐면 얘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피로, 부식 이런 쪽 때문에 파손이 발생한 거. 안타깝게도 저기 타고 있던 사람 한 명은 저 상태에서 이제 바로 그냥 그 행방불명이 돼버렸습니다. 저 뚜껑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다널 더글라스, 그 다음에 DC-10 crashes. 얘들은 산발이 그죠? 3 engine medium range wide body aircraft. 그래서 비행기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한 개, 두 개, 여기 엔진이거든요. 날개 밑에 달려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산발입니다. 산발. 발이 3개짜리죠. 두 개 있으면 쌍발.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쌍발이고, 두 개 있으면 쌍발. 4개인 거죠. 그러면 단발이라는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비행기 엔진은 이렇게 돼 있는 애고, 얘는 또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죠, 애들도. 그래서 어디에 팬 디스크에 이제 퍼티그 크랙이 있었다. 왜냐면 이 엔진에 그 팬 디스크 그 선풍기 같이 생겼다 보시면 막 돌아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계속 돌아가니까 피로 특성이 중요하겠죠.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tailed mountain engine fractured the disc. 그래서 이게 파괴가 발생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도 사건 사고 발생했는데, 보시면은 요게 팬 디스크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은 타이타늄 소재로 많이 만듭니다. TI64 팬 디스크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육안으로 관찰이 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그러한 이 파손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봐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크랙이 이제 발생했죠. 이만큼 이제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것이 좀 천천히 전파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피로균열 전파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로균열 전파가 빨리 되지 않도록 천천히 전파하도록 소재를 그렇게 디자인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엔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비행기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critical safety and life cycle targets. 그래서 이 안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안전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게 경제성도 필요는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100%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1회용으로 쓰는 거죠. 비행기 한 번만 딱 날고 다음에는 새 비행기만 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항공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런 비행기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옵티멈한 점이 있는 겁니다. 안전하면서도 경제성이 있어서 그 산업이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옵티멈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타겟, 얘들이 어느 정도 수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많이 비행기들을 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해줘야 되겠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피로에 있어서 이제 어떤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이 템퍼처 고온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크립 또 웨어 뭐 아까 우리가 설명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 또 사실 뭐 이 중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제 뒤쪽에서 배우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모, 웨어가 마모죠. 마모에 의해서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자, 예를 들자면은 뭐 레일로드 트랙. 그래서 뭐 기찻길, 기차가 막 이렇게 쭉 가는데 기차 그 철로랑 기차 사이에서 당연히 마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 surface wear. 그래서 표면에서의 이런 마모가 발생하게 되는 surface wear. 근데 이게 어디랑 어디 차이 주로 발생하겠습니까? 메탈 투 메탈이죠.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서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하게 되면은 마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모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또 크랙이 생길 수가 있겠죠. 크랙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서 크랙이 전파하게 되면은 커다란 사건 사고 발생할 수가 있겠죠. 기차가 탈선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ere까지 보시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파면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면, 팩토그래피. 그래서 파면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덕타일 프랙처, 두 번째로 볼 거는 브리틀 프랙처. 이 두 가지가 제일 메인이 되겠고요. 덕타일 프랙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러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딤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딤플이 있는 것들이 덕타일 프랙처가 되겠고 브리틀 프랙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우리가 그 파면, 패시시라고 하는 벽계 파면이 벽계 파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디에서 균열이 시작돼서 전파가 되는 그러한 형상이 보이는 게 바로 브리틀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 그다음 크립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립은 뭐냐면은 온도가 높은 경우에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소재가 우리가 거기에다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계속 쭉 거의 뭐 무한정 비슷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크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중을 늘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추를 달아놓듯이 고온 상태에서 그 소재에다가 이렇게 그냥 뭐 일정한 하중을 뒀는데 어느 그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이게 쭉 늘어나 버리는 그런 현상이 크립 현상이 되겠는데 크립 현상이 이제 고온 현상이니까 고온에서는 주로 입계 파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입계 파괴라고 하는 거는 이 입계, 그 그레인 바운더리 이쪽에서 이제 파괴들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고 이 두 가지 경우는 입 내 파괴의 트랜스그래뉼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덕타일과 브리틀한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입 내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고 크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계에서 주로 파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퍼티그 프랙처에서는 퍼티그는 크랙이 이제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물결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물결 무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에이션.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에이션, 물결 무늬와 같은 스트라이에이션들이 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결 무늬가 있으니까 피로균열의 전파 방향은 당연히 이제 이 물결 무늬가 전파하는 방향인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뒷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위아래에 해당하는 방향이 피로균열이 전파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면만 보고도 이 덕타일 프랙처, 브리틀 프랙처 이쪽은 이제 이 즉각적인 파괴죠. 인스탄티니어스 프랙처가 발생한 거고 퍼티그 프랙처는 딜레이드 프랙처. 크립 프랙처도 일종의 이제 딜레이드 프랙처인데 어쨌든 이거는 고온에서 파괴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요. 시간이 여기 나옵니다. 자, 덕타일 프랙처. 덕타일 프랙처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 하나하나의 마이크로 보이드들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이크로 보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컬러센스라는 게 합쳐진다는 거. 일단은 얘들이 만들어진 애들이 성장하겠죠. 성장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이게 파괴가 발생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요 면을 위에서 관찰하면 바로 이런 식의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딤플들, 이런 딤플들 단위가 처음에 뭐였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이크로 보이드인데 얘들이 어떻게 된 거죠? 다 커진 거죠. 다 커져서 잘못 그렸네. 얘들이 다 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건 인장 파면에서 보면은, 자,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컵 앤 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장 파면을 보시면 한쪽은 쪼핏하고 한쪽은 이렇게 쭉 들어간 이런 모습으로 파괴가 발생한, 이게 전형적인 덕타일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이 컵 앤 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여기에 콘처럼 생긴, 아이스크림 콘, 이 컵처럼 생긴, 컵 앤 콘, 컵 앤 콘 덕타일 프랙처. 그래서 여기 컵 앤 콘 형태에서 보면은 요 센터 부분과 그다음에 이 서피스 부분으로 구분이 될 텐데, 컵 앤 콘에서 이제 이 바깥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어 립이라고 하죠. 시어 립. 그래서 이 바깥 부분 시어 프랙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어 있고, 노멀 스트레스, 노멀 프랙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 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덕타일 프랙처입니다. 그다음 브리틀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이 컵 앤 콘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보면은 그냥 거의 뭐 평면적이죠. 플랫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봐도 여기서는 플랫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랫한 거는 브리틀 프랙처죠. 플랫한 것. 그래서 이제 이 컵 앤 콘, 이거는 덕타일 프랙처고, 이거는 브리틀 프랙처는 굉장히 플랫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모든 파괴들 중에서 제일 선호되는 게 뭐냐면은 이 덕타일 프랙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desirable form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호되는. 그러니까 파괴는 결국에는 발생하죠. 왜냐하면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소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파괴 발생하는데 가장 끝까지 저항하는 형태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덕타일 프랙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면은 그 단종이, 그래서 세조가 이제 나타날 때 끝까지 이제 저항했던 사람들, 뭐 사육신, 생육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끝까지 결국에는 뭐 막긴 힘들지만 최종 순간까지 저항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덕타일 프랙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덕타일 프랙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 에너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보이드가 형성된 다음에 성장하고 합쳐져 가지고 얘들이 계속 이제 전파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크랙이 되겠죠. 그죠? 크랙이 되는, 그게 바로 이 덕타일 프랙처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덕타일 프랙처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틀 프랙처. 자, 브리틀 프랙처는 일단은 그 시작과 끝이 좀 잘 보이거든요. 시작과 끝이 잘 보이고, 여기서 이제 아까는 여기서 작은 그 덕타일 프랙처는 이런 보이드들이 생성된 다음에 이렇게 커지는 그런 형태인데, 브리틀 프랙처는 보통은 보면 개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파합니다. 전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시작해서 여기로 간다. 시작해서 여기로 간다.
시작해서 여기로 간다. 그러면 그런 형태만큼의 어떤 영역이 보이겠죠. 그 우리가 이거를 베이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 베이시. 이런 영역. 그래서 이제 벽계 파괴는 당연히 트랜스 그래뉼라죠. 자, 제가 지금 그린 게 트랜스 그래뉼라 형태입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은 그레인의 내부를 관통해서 지나가죠. 그레인의 바운더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내부를 가니까 이거는 트랜스 그래뉼라, 또는 우리가 이거를 벽계라고 해요. 클리비지라고 해요. 벽계 스펠링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벽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틀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 여러분들이 그 논문 같은 거 뭐 투고하면 논문이 어디 게재되었다. 많이 틀리거든요. 맨날 틀리거든요. 게재.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배고자는 베개 있잖아요. 베개의 스펠링. 베개는 뭐가 받겠습니까? 베개, 이게 맞습니다. 아이고. 게재랑 베개랑 같은 거니까. 게재, 베개, 뭐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결국 쓰고 보니까 뒤쪽은 다 I 형태입니다. 뭐 연관성 없겠죠.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균열, 전파, 그레인 내부에서 따라서 균열 전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운더리 따라가면 이거 뭐라고 하느냐? 인터그래뉼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인터그래뉼라는 이제 한국말로 입 경계면이니까 개라고 해요. 입개라고 하는. 베개를 좀 잘못 썼던 여러분 혹시 헷갈리진 않겠죠? 베개, 입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인브리틀, 뭐 취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입계 파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어떤 이 세그리게이션, 편석이라고 해요. 우리의 편석. 세그리게이션, 편석. 한번 쓰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되는데, 그 편석이 뭐 어떤 편석이 발생하느냐? 작은 애들 있잖아요. 설퍼, 포스포러스, 그다음에 옥시전, 하이드로젠, 이런 애들이 그레인 바운더리에 들어가니까 바운더리 쪽이 이제 취약해지겠죠. 그래서 바운더리 쪽이 취약해지니까 그쪽을 따라서 파괴가 발생하는 게 바로 입계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벽계 파괴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이제 입계 파괴가 되겠습니다. 벽계와 입계, 그 스펠링 다릅니다. 벽계, 입계, 그렇죠? 두 가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DBT, 이 부분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단 뭐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굉장히 취성이 된다라는 거. 이제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소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보통은 이제 BCC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고, FCC나 HCP는 크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볼 내용들은 뭐 타이타닉에 대한 거, 그다음 버티그 프랙처,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 강도학 기초 요약한 부분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첫 주차 강의가 끝나겠죠. 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파손이 왜 발생하는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스케일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 그 다음에 파괴, 피로, 그 다음에 이거는 환경 부식 균열, 환경 조장 균열, 부식, 뭐 이런 부분들. 나머지는 그거를 하나하나 좀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DBT, 덕타일 연성 취성 천이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의 수업은
1차시, 2차시 두 개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로 다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에는 강의가 두 개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